구독자분이 술 드셔도 됩니다. 제 지인도 복균자인데 술 자주 마셔도 간 초음파 주기적으로 해도 간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일반화가 제일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실입니다. 랜선 진료실에 질문을 선정하는 기준은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개인 진료처럼 길게 이제 적어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는 이제 그분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유튜브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이게 댓글 남기는 것보다는 진료실로 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질문을 제가 선정을 한 거니까 너무 맘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자분은요. 복수가 10,000cc, 0이 4개입니다. 차서 주기적으로 복수를 빼는 중입니다. 언제부터 배꼽이 여자 유두보다 커져 있습니다. 복수가 많이 차면 복압이 증가를 하게 되고 여기저기 탈장이 생기게 되는데 배꼽 주변, 배꼽 탈장이 꽤 많이 생기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꼽 탈장도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이제 조금 나왔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쓱쓱쓱쓱 밀어 넣으면 싹 들어갔다가 다시 또 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안 들어가게 되거나 뭐 열이 나거나 이러면 이제 위험 상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꼽 탈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는 복대를 조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탈장이 이렇게 쓱 나왔다가 들어가면 좋은데 가끔 진짜 운이 없어서 이렇게 끼게 되면은 저희가 감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이 썩어가는 위험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감돈을 조금 낮출 수가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평소에는 복대를 하시고 결국에는 근본 원인 복수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간경화 자체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수가 저희가 해결이 안 되면 뭐 뒤에 얘기 드릴 팁스 시술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고요. 탈장이 됐다 들어갔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증상이 없는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탈장이 된 부분 배꼽 부위가 아프다, 열이 난다, 무조건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진료실로 가실 문제가 아니고 응급실로 가야 된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두 번째 환자분은 5년 전에 C형간염 완치를 받았다. 근데 건강검진 결과에 포지티브라고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 C형간염 검사가 2개가 있어요. 선별검사인 안티-HCV, HCV 항체가 있고 확진검사인 HCV RNA가 있는데 이 C형간염이 완치가 돼도 선별검사에 해당하는 안티-HCV는 계속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고 새로 C형간염이 생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시면 다시 한번 확진검사인 RNA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대부분 재발된 것보다는 그냥 예전에 남았던 과거 감염의 흔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ST, ALT가 41이 나오셨고 80세 여자 환자분이고 당뇨가 있으시대요. 그리고 내과에서 간장약을 추가로 했는데 그냥 이거 간장약 말고 밀크시즐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면 안 되냐. 그 내과에서 주신 간장약이 이 밀크시즐의 전문의약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저희가 처방받아서 사 먹게 되는 약이 저 일반 의약품 영양제로 사 먹는 것보다 용량도 높고 약값도 훨씬 싸요. 그래서 처방을 해주셔서 그냥 그거 드시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40일이면 사실은 그 처방약 안 먹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하셔도 되는데 이 처방약은 안 먹고 영양제는 먹고 이거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럴 거면 영양제를 드실 거면 그냥 처방약을 드셔라. 이게 제 추천이고요. 다음은 저도 가끔 이렇게 협찬이 옵니다. 브랜디드 협찬. 브랜디드가 뭐예요? 상표 이름인가요? 저는 유튜브 협찬 죄송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협찬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게 환자들한테 객관적인 정보랑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협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 시야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안은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만성 B형 보균자고 어머니가 간암 절제술 가족력이 좀 있으시고 형도 간경하시고 지금 대학병원에 다니시는데 아무래도 일하시는 것 때문에 대학병원 다니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요거 질문을 적어주신 환자분께서 첫 번째 간경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간경화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학병원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간경화가 없으면은 현재 위험인자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족력 제외하고는 그냥 이제 로컬로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 만년필 관련해서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중국 만년필이 요새 진짜 좋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 가격에 이런 필감이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 이 질문자분이 써주신 거는 홍디앙 920이랑 마존 A2인데 네, 홍디앙 920 지금 갖고 있고 마존은 A1, A2 다 쓰다가 다 당근에서 팔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굵어가지고 그립이 잘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알리에서 이 중국 만년필 사는 거는 되게 좋은데요. 약간 뽑기 운이 있어서 같은 거를 가급적이면 한 3개 정도 좀 시켜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간혹 되게 좋은 닙이랑
뭔가 저기 단차가 되게 좀 심한 립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음 우리 구독자분이 술 드셔도 됩니다. 제 지인도 보균자인데 술 자주 마셔도 간 초음파 주기적으로 해도 간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일반화가 제일 위험합니다. 내가 괜찮으니 남들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남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함부로 이런 얘기 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술을 먹는다고 그분이 다 100% 간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 술을 드시면 간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확률이고 위험도가 약 1.5배에서 1.7배, 즉 50%에서 70%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드셨다 보니지 그 지인분이 괜찮다 그래서 비형 간염 다른 환자들이 술을 이렇게 드셔도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남편분이 이제 복수천자를 계속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아이고 9리터, 15리터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그 불응성 복수 중에 하나고, 불응성 복수가 있으면 보통은 이제 팁스라고 하는 시술을 조금 하던가 아니면 이제 간이식을 하게 되는데, 팁스 시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날을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팁스 시술이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고민이 되는 시술인 게요. 분명히 효과가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술 자체가 일단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이게 혈관과 혈관 사이를 관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 쪽으로 이렇게 터널을 파가지고 그 관을 넣게 되는 거라서 팁스 시술하고 나서 그 뭐 출혈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고, 팁스 하고 나면은 또 간성 혼수가 어쩔 수 없이 기전 때문에 또 조금 더 오게 됩니다. 그리고 팁스 시술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100%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팁스 하고 나면 한 50에서 60% 환자들이 효과를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팁스를 해도 여전히 복수는 뽑게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처럼 이제 15리터 이렇게는 물론 아니겠지만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는 조금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팁스가 도움이 될지 언제 하는 게 좋을지는 주치의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치료는 간 이식이긴 합니다. 참 말이 쉬운데 그죠? 이게 공여자가 없어서. 다음 우리 질문자분은 비형 간염 보균자인데 간 상태가 ASDLT가 30 미만이다. DNA 수치가 70 인터내셔널 유닛인데 이게 이제 비급여로 배물리들을 먹어야 되냐? 비급여로 먹어야 될 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건 이분이 가족력이 있냐, 그 다음에 기저 간 상태가 지금 간경화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가족력도 없고 그 다음에 기저 간 상태가 간경화가 없는 상태라면 저는 굳이 지금 미리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아까 얘기 드린 위험인자가 있으면 사실 뭐 내가 불안해서라도 드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 코스트 이펙티브라고 비용 효과 분석에 보면은 네, 그렇다고 돼 있어요. 다음에 이제 커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원두 커피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저 설탕 프리만 들어간 그런 맥심도 어쨌든 카페인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효과는 동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설탕 프리마가 있으니까 뭐 그 살찐다든지 아니면 그런 대사성이 좀 같이 올 수는 있겠죠. 네, 다음 질문자분은 불면증이 있으셔서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싶은데 간에 부담이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저도 이번에 덕분에 찾아봤어요. 리버톡스 사이트에 찾아봤더니 멜라토닌은 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높지 않은 걸로, 그레이드가 A, B, C, D, E, A가 제일 나쁜 영향, E가 이제 안전하다 돼 있으면 E 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격 용량 안에서는 편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질문자분이 뭐 진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간을 공여하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헛소문이 돕니까? 저는 이런 나쁜 소문 도대체 누가 퍼뜨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간을 주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요? 이런 헛소문을 누가 이렇게 퍼뜨리고 계신 거죠? 안 그래도 간이식은 되게 간을 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수술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안 좋은 소문까지 퍼뜨리면 정말 더 안 좋아질 텐데, 이런 악의적인 소문 누가 퍼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상하네요. 다음 우리 질문자분은 피곤하면 황탈이 생기고, 그래서 피검사랑 간 초음파를 했는데 간에 지방간이 조금 있었고 왜 황탈이 생겼을까? 근데 길버트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길버트가 대부분 이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갖고 잘 안 보면은 진단을 잘 안 되는, 굳이 진단해야 돼? 약간 이제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44살이 아니라 50살이신데도 뒤늦게 이제 내가 길버트였구나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길버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큰 영향은 없는, 제가 그래서 병이 아니라 자꾸 체질이라고 얘기 드리는데 큰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